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시장님은 검증되지 않는 폭로다, 자중질환은 국면이다라고 반박을 하셨고요. 전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20년 10월 16일자 주간조선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겁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처음 나온 거. 선거 있기까지 46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게 오세훈 24.6%, 안철수 18.4%, 박주민 10%, 박영선 9.6% 이렇게 돼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은 오세훈이 정치 공복기가 길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도와서 이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어차피 시장님이 앞서고 있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혈압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명태균 그렇죠. 주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무리하게 요청해서 명태균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고 위험해 보였나요?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이 같이 모시고 온 건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뵀을 때는 어떻게 뵀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고요. 그때 판단으로 이분과는 더 이상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분을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만남이 계속되지 않았고 저희 참모진들과도 정말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다음에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는 저희 캠프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21년 서울시장 보궐 당시에 명 씨가 시장님과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안을 검찰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번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요지예요. 오세훈은 자기가 왜 이겼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도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서 도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초지일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만나면 오세훈 후보 단일화하지 마세요, 혼자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다 난리 페이스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명태균 씨 얘기를 종합을 하면 자기가 우리 캠프에서는 관여를 못했다는 게 입증이 다 됩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합의를 한 날이 있어요. 바로 뛰어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단일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러 그 바쁜 후보가 비대위원장께 뛰어갔었던 게 일정에다 나와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다 취재를 했고. 또 계속 컷거루 양파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이래요. 말할 가치도 없다. 묻진 않으시면 이제 답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왜 고소장을 써놓고 내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내실 생각 네? 없으신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내가 어저께 받은 문자인데 오세훈의 고향이 담양이다. 저는 고향이 대대손손 조상님이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외갓집은 상주고요. 이런 사람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김어준을 빨리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김어준과 밀약을 했기 때문이다. 오세훈은 좌파다, 배신자다. 이것도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례들과 이 사례는 다른 것 같고요. 뭐가 다릅니까?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고발을 하면 사리에 맞질 않죠,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